대만과 한판 뜰 실력과 의지가 있나? 지금 중국과 대만이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공군의 위협이 겉보기에 장난이 아닙니다. 10월 18일에는 대형 여객선을 동원해서 상륙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객 1700명과 차량 350대를 실을 수 있는 45,000톤급 큰 여객선입니다. 중공군의 병력은 200만. 오는 2027년 5년 후는 중공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4만 톤급 강습 상륙함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만으로 추산되는 중공군 중 대만 전투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군대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여객선이 아닌 상륙함을 동원해서 실전 훈련을 했을 터인데 여객선을 떡하니 선보인 것이 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대 난관은 170km 폭의 대만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태풍과 거친 풍랑 때문에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연중 2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륙 가능한 해안도 14곳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 260개에 달합니다. 수도 타이페이를 벗어나면 작은 섬나라에 웬 산이 그렇게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쌀농사는 어디서 짓지 하고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중공군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만과 모의전쟁은 6승 6무 48패라고 합니다. 또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설 경우 상황은 중국에 절대로 불리합니다. 점령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 후폭풍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이걸 무릅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2023년 2년 후 10년의 집권을 끝내고 제2기 10년 집권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만 점령으로 2기 10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아닌 대만 위협으로 긴장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2기 10년을 무난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로 국민 눈을 돌린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하고 이를 정권 연임에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결국 대만 점령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 대만 내부에 균열이 생기도록 하는 전술을 쓸 것입니다. 대만은 규모, 지리적 조건, 경제 규모, 정치 체제, 그리고 역사적 연원에서 홍콩과 다릅니다.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만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만 국민에게 먹고 사는 일은 문제도 아닙니다. 대만은 이미 중진국 대열에서 확고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2,300만의 1인당 국민소득도 26,000달러로 한국의 32,000달러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39위입니다. 반면 중국은 1만 달러 미만으로 65위 바뀝니다. 1만 달러라고는 하지만 절대 빈곤 인구가 2억 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인구 14억의 15%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상위 1억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위 2억은 거지같이 산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중국 내륙의 지방과 시골은 여행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인프라와 치안이 불안합니다. 자칫 중국 동부 해안 도시와 북경 등 몇몇 도시를 보고 중국을 평가하는 것은 숲을 보고 그 안에 죽어가는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대만의 국민의식입니다. 중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지만 대만도 당나라 군대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만은 해외에 있는 총 2천만 화교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만을 지키는 큰 힘입니다. 북경이 대만과 문제를 일으킬 경우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평소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첫째는 인권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은 동산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둘째, 집단 지역 안보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쿼드, 파이브 아이스, 오커스 등의 멤버나 옵서버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주권도 지키고 지역의 안정에도 적극 참여할 길을 열어놔야 합니다. 넷째, 일본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시 무력 개입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힘을 합하면 홀로서기보다 위험이 적습니다. 철진한 친일 타령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한가하게 일본의 친일 타령을 하면서 내부 균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허튼 짓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